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자, 어제 뉴스타파에서 리박 스쿨이라고,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스쿨이에요. 이승만 박정희를 찬양하는 이런 민간 교육을 하고 있는 이런 단체가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 이런 보도를 어제 내보냈는데 오늘 이재명 후보님이 유세 중에 이 내용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내용 함께 보시고 일단 뉴스타파 보도 내용이 그 영상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만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후보 발언 내용 함께 보시죠.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극우 성향 단체의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잔뿌리까지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선 전 마지막 주말 전략적 요충지인 충청권을 다시 찾아 내란 때문에 벌어진 이번 대선에서 내란을 심판해달라며 당선되면 바로 야당과 소통하겠다고 통합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막판에 불거진 이른바 리박스쿨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댓글 조작하고 가짜 뉴스 쓰고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서 엄정하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겠죠. 선거를 앞둔 여론 조작은 반란 행위 아니냐며 이런 중대범죄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21대 대선 본투표일 전 마지막 주말 이 후보는 역대 선거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을 다시 한번 찾았습니다. 선거 전 막판 표심을 다지는 메시지로 내란에 대한 심판, 분열이 아닌 통합 두 가지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먼저 왜 이번 대선을 치르게 됐는지 상기시키며 내란 종식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내란 때문에 벌어진 대선인데, 내란을 극복하기 위한 대선인데, 내란 수계를 비호하는 후보가 다시 대선 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를 적대시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을 차별화하면서 당선되면 취임 당일 곧바로 야당을 만나 소통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자기 식구만 챙기는 분열의 정치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봉합과 통합은 구별되어야 한다며 내란 특검으로 정치인까지 수사한다는 입장은 재확인했습니다. 정치적 상대가 저지른 중대범죄도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다 덮어두자. 이걸 국민들께서 원하실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원 표심을 다진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과 대구, 울산, 부산을 차례로 찾아 험지에서 막판 총력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오늘 유세 모습을 일단 함께 보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제가 좀 주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리박스쿨이라는 데에서 댓글 공작을 했다. 이재명 후보가 이는 반란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엄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이게 뭐 댓글 공작이 사실은 이명박 정권 때부터 시작이 돼서 박근혜 이제 탄핵 과정에서 이런 댓글 공작이 국정원 댓글 공작이었죠. 사실로 이제 확인이 됐고 지금 이제 리박스쿨과 관련된 뉴스타파의 보도만 놓고 보더라도 그게 그대로 민영화가 된 거예요. 지금 보니까 국정원에서 하던 일이 국정원에서 걸려가지고 그 국정원 이제 그 특수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외주를 준 상황이 아닌가. 형태만 바꿔서 댓글 공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휘하에서 이런 댓글 공작팀이 운영이 됐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부정선거, 진짜 부정선거는 이런 게 부정선거죠. 부정선거, 국정원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이런 자들이 계속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 그걸 어제 이제 폭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걸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을 함께 보시고,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주님, 제 아들들은 능력이 없어서 장가는 못 가도 일배가 안 되었다라는 것만으로도 효도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예. 뭐 장가는 때 되면 갑니다. 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즘엔 이제 늦게 가는 추세잖아. 예. 우리 때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다들 늦게 가는 추세니까 예. 때 되면 다 갈 거예요. 자, 먼저 뉴스타파 영상이 조금 긴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함께 보시고 예.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카르텔을 추적하며 수백 개 시민단체를 사회관계망으로 분석해 특정 단체들이 한 곳에 모여 활동하는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한 종로빌딩입니다. 이곳엔 자유연대, 자유언론 국민연합, 리박스쿨 등 17개가 넘는 보수단체들이 모였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들은 윤석열 정권에서 아스팔트 우파를 자처하며 각종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이 단체들의 뿌리는 애국단체 총협의회, 줄여서 애총이라 불리는데 애총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국정원과 대기업의 돈을 받아 정권을 지지하는 관제 데모를 열었습니다. 갈등이 지금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총의 사무총장이자 자유연대 대표인 이범 씨. 이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시민사회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뉴스타파는 종로빌딩에서 댓글 조작팀이 활동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댓글팀 명칭은 자손군.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라는 뜻입니다. 자손군은 리박스쿨, 즉 이승만 박정희를 지지하는 역사 교육을 하는 단체가 만들었습니다. 그 한국 땅에 살고 조선 이범 씨는 2019년 리박스쿨이 탄생할 때 사무실을 지원하는 등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지난 5월 8일 리박스쿨은 댓글 감시단을 모집했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 향후 3주간 하루 2시간씩 하는 자원봉사로 온라인 댓글 실태를 확인하고 댓글을 다는 실습 교육을 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신분을 숨기고 자원봉사자로 잠입해서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리박스쿨 댓글 교육 사무실은 종로 빌딩이 아닌 50m 거리의 또 다른 빌딩에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찾아간 사무실에서 리박스쿨 대표 손모 씨를 만났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사를 주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건국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역사는 한 번도 제대로 역사로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는 사례가 지금 이걸 우리가 시작을 한 거예요. 역사 교육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혹시 댓글도 좀 써봤어요? 겉으론 역사 교육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댓글 작업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댓글 작업을 하는 걸까? 지금 이제 우리는 이준석하고 이재명을 다 까야 돼. 김문수는 지금 저기 준비된 대통령입니다. 쿠팡이 하면 되지. 나는 뭐를 쓰냐면은 김문수 정직하고 청렴한 그리고 이분 유능하기까지 하잖아. 정직 청렴하고 유능한 김문수 후보 어깨 위에 윤어게인의 별이 내려앉았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이들은 네이버 아이디도 직접 만들고 관리했습니다. 아이디 한 개당 최대 댓글 20개, 공감 50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수많은 아이디를 만들어서 참가자들에게 제공하는데
이를 총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좀 필요하고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1시간씩 계속 시간에 그 네이버 기사에서 이제 언론사 나온 거 뉴스 나온 거를 따끈따끈한 뉴스 뭐 5분 10분 이내로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댓글 달고 그러는 거 하다 보면 아 나 총알이 좀 부족해 그럼 내가 아이디를 또 줄 거야.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는 다양한 댓글 샘플도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댓글을 혹시 이렇게 정해서 주시나요? 아니면 제가 대략적으로 이제 하루 이틀 정도만 해보면 알고 뭐 필요한 거는 이제 댓글 한 10개 정도 우리가 이제 폼을 들여서 그 중에서 맞는 거. 요즘 이제 특히 그거 한 거는 커피 원가 120원. 이재명이 경제 1도 모르는 찐명이 소상공인들 다 찢었다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쓰는 거지. 내가 지금 한번 우리 방에 초대를 해볼게요. 초대해 주시면 한번 해볼까? 취재진이 잠입한 자손군 단체 카카오톡방입니다. 100여 명이 이미 참가한 상태로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매 시간마다 댓글을 작성하고 댓글 실적을 관리하는 청년 조장까지 존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잇따라 공감 버튼을 누르고 베스트 댓글이 되게끔 했습니다. 오후 10시 타임. 청년 조장 닉네임 우혁이 기사 링크와 자신이 작성한 댓글 그리고 댓글을 단 아이디를 공유합니다. 완도에서 김문수 후보 현수막이 분실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의 기사. 조장 우혁은 이재명 후보와 특정 지역 혐오가 가득한 욕설 댓글을 남겼습니다. 조장 우혁은 네이버에서 우럭맨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 중인데 그의 댓글 이력을 보면 대선과 관련 없는 기사에도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로 도배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자손군은 심지어 날씨나 연예 뉴스에도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리박스쿨 손 대표는 이런 댓글 작업을 잘하면 장학금도 주고 취업도 시켜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도 약간 배정을 받나요? 이렇게 기사 올리는 시간을 배정을 받나요? 저도? 좀 훈련되면. 좀 하는 걸 봐서 약간 내가 장학생으로 또 장학금을 줄 수도 있고 여기서 같이 또 일도 할 수도 있어. 리박스쿨이 운영하는 자손군은 2021년부터 활동했는데 초기에는 5, 60대 중장년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다 윤석열 내란 이후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한 청년들이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계엄령 때문에도 하나님께서 와 그래도 넌 기가 막히게 대한민국을 버리진 않으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청년들이 깨어나게 만들고 또 리박스쿨 손 대표는 김문수 후보와의 오랜 인연을 강조하며 김 후보가 예전에 이 사무실에 온 적도 있고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같이 하면 큰일 나. 말하자면은 그것 때문에 뭐 옛날에 뭐 국정원 댓글 사건도 왜냐하면 그분이 여기 아스팔트 현장에서 오랫동안 경기도지사 그만두시고 오랫동안 우리랑 같이 시민운동 같이 했어요. 여기도 오시고 잘 알아. 여기도 잘 알고. 그리고 우리 여기서 세미나가 있거나 교육이 있거나 하면 언제든지 오시는 거야. 그래도 친분이 좀 있으세요? 그렇지. 잘 알지. 그래서 내가 누군지도 알고 계시고 이랬는데 김문수 캠프와 댓글 작업을 같이 하면 큰일 난다. 손 대표는 자신들의 댓글 작업이 불법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악성 댓글을 조직적으로 퍼뜨리는 활동이 댓글로 나라고 하는 자유손가락 군대, 즉 자손군의 실체란 사실이 뉴스타파 잠입 취재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손 대표는 뉴스타파에 이희범 대표와는 교류가 없다며 리박스쿨은 어떠한 지원금도 받지 않고 회원 회비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취재진은 김문수 후보 측에
리박스쿨의 댓글 작업을 알고 있는지 물었으나 김문수 후보 측은 리박스쿨과 전혀 관계없다고 답했습니다. 뉴스타파 박종아입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 기가 막힌 일이죠. 뭐 댓글 부대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공공연한 뭐 비밀이었는데 이제 뉴스타파에서 잠입 취재를 통해서 이 댓글 부대의 실체를 확인을 했습니다. 보시면 100여 명 정도가 이제 카톡방, 단톡방에 지금 모여 있다고 하죠. 그리고 아이디를 여러 개 쓰면서 뭐 돌려가면서 이제 추천, 공감, 댓글은 이제 20개 정도 쓸 수 있고 뭐 공감은 50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100명이라니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이디가 100개면은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뭐 한 가지만 가지고 이제 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개다. 1인당 100개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10,000개가 되는 거죠. 10,000개의 뭐 추천, 좋아요, 공감 막 이런 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유튜브에서도 아마 이런 작업을 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이 드는데 유튜브에서 이제 10,000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지금 유튜브도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뭐 보니까 이제 심지어 조회수를 조작을 해주는 뭐 업체가 있다. 동접자 수를 조작을 해주는 업체가 있다. 그런 걸 이용하는 뭐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제 보수 유튜브들 보면은 뭐 그 동접자나 조회수가 상당히 많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 이제 쟤네들이 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기서만 리박스쿨이라는 데에서만 댓글 공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없잖아. 보면은 그 한 사무실에 여러 단체들이 이름만 바꿔가지고 모여 있는데 여러 팀들이 지금 운영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 리박스쿨에서 한 100명 정도 관리를 하면은 뭐 시박스쿨에서는 뭐 또 100명, 그 다음에 쪽박스쿨에서 또 한 100명, 이런 식으로 한 1000여 명 굴리게 되면은 아이디가 100개다 하면은 이게 이제 10만 명이 되는 거야. 그 어마어마한 여론 공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저는 진짜로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보면은 이제 자격증이나 장학금을 미끼로 매수를 하는 거죠. 사람들을 매수를 해서 댓글 공작팀을 운영을 했다. 그래서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은요. 초등학교 방과 후 자격증을 미끼로 해가지고 댓글 공작팀을 모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봄 학교라고 그러죠. 아이들이 이제 방과 후 교실 이런데 이제 나가는 강사들을 얘네들이 장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자손군, 자손군이라고 손가락 군대, 자유 손가락 군대예요. 그래서 자손군이라고 약칭으로 지들이 부르고 있는데 이것들은 가만히 보면은 창조력도 없어. 그 송가역을 흉내낸 거 아니에요? 손가락 혁명군, 송가역을 흉내내가지고 손가락 군대라고 왜 이렇게 표절을 합니까? 카피를 하고. 제라륜꽃님 발견된 게 저거 하나지 조직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강진구 기자가 2016년에 100회에 걸쳐 보도 취재한 결과 조직이 어마어마하대요. 뭐 어마어마한 숫자일 거예요. 그리고 저게 제가 이제 외주화, 민영화한 거 아니냐. 공작의 외주화, 공작의 민영화를 했다. 국정원 댓글 공작이 털린 이후에 이건 이제 국정원에서 하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주를 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정원이 원래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조직망이 그대로 넘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사라진 게 아니고 박근혜 탄핵될 때 이 댓글 공작, 국정원 댓글 공작이 문제가 돼가지고 처벌을 받았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야. 박근혜 이명박 때 했던 이 댓글 공작 팀이 그대로 민영화 외주화 돼서 조직과 노하우가 그대로 넘어갔을 것이고 저는 지금도 이게 국정원에서 관리를 하지 않나 싶어요. 관리 담당이 있을 거야 아마. 그리고 돈도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저는 이제 정경련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저는 대단히 의심하는 게 국정원 특수활동비예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이제 대통령실에 올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 그거를 건진이가 받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국정원에서 들어온 특수활동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그 관봉권이라고 하죠. 관봉권을 그대로 복채로 줬잖아. 건진한테.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냐고. 국정원에서 나온 거지. 그 얘네들도 돈을 어디서 지금 받아가지고 지들이 뭔데 저 손모 씨라는 사람 대표라는 사람이
뭐 보니까 그냥 뭐 평범한 아줌마 같이 모습이던데 저 사람이 어디서 돈을 구해가지고 저런 걸 하냐고요. 게다가 관이 연관돼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강력히 추정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국정원이 됐건 교육부가 됐건 이주호도 털어봐야 돼요. 지금 이주호 조용히 있는데 자 이런 게 다 내란행위예요. 반란행위입니다. 반역행위예요.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이게 민간인 무슨 공작 민간인들이 댓글 공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대단히 순진한 거다. 쟤네들이 돈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저런 걸 하냐고. 말이 안 되지 시민단체들이. 그래서 이 자손군으로 들어가면은 이곳의 운영자가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 자격증을 발급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자격증을 딴 강사들이 를 전국 초등학교로 보내서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계획도 이미 실행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다. 선거가 없는 평상시에는 왜곡된 역사관을 교육하면서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까지 먹잇감으로 삼았다. 교육부가 이런 단체에 강사 자격증 발급 권한을 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강사 자격증 발급 권한을 주더라도 강사로 채용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조직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치밀하게 지금 계획된 것이 아니냐. 예. 자, 그렇고요. 예. 여기 보십시오. 예, 그 손 땡땡이 리박스쿨 대표가 언급한 내용이에요. 바른 역사, 정방향의 역사를 학교에 들어가서 애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 놀이체육도 하고 놀이체육으로도 들어가고 보드게임으로도 들어가고 뭐 창의 미술교육으로도 들어가고 저기 여러 가지 뭐 그림책 놀이, 영어 놀이 별거 다 해서 이제 프로그램 만들어서 학교에 지금 채용이 돼서 다들 근무를 하고 있다. 지금 늘봄학교 강사로 가고 있는데 지금 지난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6,185곳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늘봄학교 이게 계획입니다. 2024년 하반기에 전국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하고요. 2025년에는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 그 다음에 2026년에는 모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자 얘네들이 잠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전교조 아웃 이렇게 외치는데 밖에서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다. 우리가 학교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학교 안에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교육을 하겠습니까? 리박스쿨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승만과 박정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교육을 한다라는 거예요. 뉴라이트 교육. 그러니까 아이들을 세뇌시키기 위한 이게 단지 댓글 공작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에 잠입을 해가지고 저런 삐뚤어진 역사의식, 잘못된 역사의식을 가진 어찌 보면 간첩들이지. 그러니까 뉴라이트 역사관이라는 게 뭡니까? 이른바 뉴라이트 역사관을 대표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식민지 근대화론이에요. 일본 때문에 우리가 잘 됐다. 일본 때문에 근대화가 됐다. 이게 뉴라이트 역사관의 핵심이야. 그 다음이 이승만 건국론이에요. 그래서 건국절을 만들려고 부단히 애를 썼잖아. 박근혜 때부터. 이런 교육을 초등학생들에게 주입을 하는 거예요. 주입을. 이거를 일개 무슨 리박스쿨이라는 민간 단체가 한다고? 아니 거기서 뭐 그런 계획을 세울 수는 있어. 근데 누군가 채용을 해야지. 채용을 해야 들어가서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로는 무슨 뭐 창의교육, 놀이교육, 체육교육 이런 걸 한다고 하고 실제 들어가서는 세뇌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승만, 박정희가 무슨 영웅이다. 자, 이거 보세요. 온라인 교육 중에 계기교육과 한국사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 강연자는 제주 4.3 사건을 북한 정권 수립을 위한 지하선거 조직 남노당이 벌인 일로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는 공산화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고 묘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강연자는 댓글 공작팀 자손군 출신이다.
서울교대와 업무 협약을 한 이후에 지금 많은 초등학교에 여기 리박스쿨에 강사들이 잠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서울교대와 업무 협약을 맺었대요, 리박스쿨이.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서울교대 국립대학인데. 여기 보시면은 자격증을 실제 받았죠. 위 사람은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이 인정하는 지도사로서의 위의 자격을 갖추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요 최혜정이라는 사람이 이 잠입해서 취재를 한 기자예요. 뉴스타파 기자. (193명에) 달하는 초등학교 예비 방과 후 강사들이 이 단톡방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 단톡방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졌다라는 겁니다. 한 문장에 이모티콘 많이 붙이기. 이거 이모티콘 많이 붙이는 분들 이거 제가 다 의심을 해봐야 되겠네. 예? 지금 제 그 채팅방에도 가끔 과하게 이모티콘을 붙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요렇게 교육을 받은 거네, 이게. 이모티콘을 왜 이렇게들 붙이나. 제가 그랬더니, 이거 리박스쿨 자선군 아니야? 자선군? 예? 지금 채팅창이 없어요? 이모티콘 많이 붙이시는 분들은 내가 다 의심을 해봐야 되겠어. 봉화혁명님, 미친 것들이네. 와, 진짜. 이모티콘 3개? 이거 봉화혁명님, 이거 의심스러워요. 예? 이모티콘 이거 다 이거 의심해야 돼, 이제. 소이라떼님, 에잇, 손바닥, 푸아. 이거 리모티콘 이제부터 2개 이상은 자손군으로 제가 인정을, 예? 승승님, 이거 한울담비님, 이거 자손군이에요, 이거 다. 3개 이상은 무조건 이제 자손군으로 제가 낙인을 찍겠습니다. 2번 김문수처럼 간결하게 쓰기, 무조건 많이 올라가도록 하기 등의 깨알같은 지시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대남들이 상태가 안 좋다. 이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젊은이들이 학창시절부터 이렇게 세뇌를 받고 초등학생 때부터 세뇌를 하는 거예요. 쟤네들이. 그리고 시간당 4만 원씩 급여를 받는다고 하죠. 저거 알바를 해서 댓글을 달아가지고 4만 원을 시급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저거 방과 후 강사로 나가면은 시급을 4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서 몇 시간 할 거 아닙니까? 하루에 뭐 2~30만 원씩 받는 거지, 가면은. 한번 나가면은. 그럼 요즘 젊은이들 취직하기도 힘든데, 하루에 2~3만 원이면, 뭐 계속 나가진 않겠지만은, 20일을 나가면은, 하루에 20만 원 잡고 20일을 나가면은 얼마입니까? 400만 원. 저 강사로 한 달 내내 열심히 뛰면은, 웬만한 월급장인보다 더 잘 버는 거예요. 그거 안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20대 애들만 욕할 게 아니야,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래로부터 지금 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런 식의 세뇌 교육을 받는데 아이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게 국정원과 제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가는 대목을 하나 소개를 할게요. 자, 이거 보세요. 스카이데일리라는 이런 언론사가 등장을 합니다. 스카이데일리. 예, 여기 스카이데일리가 국정원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 아니냐. 여기서 그 주한미군의 뭐 중국인들이 체포됐다. 그 기사 기억나실 거예요. 중국인들이 뭐 선관위에서 100여 명이 체포가 돼가지고 주일 미군 기지에 억류가 돼 있다라는 가짜 뉴스를 만든 곳이 스카이데일리라는 건데, 이 스카이데일리 관계자들이 전직 국정원 출신들이라는 거야. 근데 자, 여기서 이 스카이데일리에서 이 스카이데일리에서 이 기사가 잠깐 누락이 됐네요. 제가 뭘 잘못 눌렀는지. 이 스카이데일리에서 리박스쿨을 홍보를 해줍니다. 자, 이게 언제죠? 올해 나온 이제 기사인데, 리박스쿨 2주간 8기 구국 지도자, 이게 지금 기사가 좀 잘렸는데, 3기
구국 지도자 300명을 모집을 한다.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리박스쿨 위기의 대한민국 어떻게 구할 것인가. 구국 지도자 300명 훈련. 1일 완성 역사교실. 저기 강의 내용을 보시면요. 대한민국 위기의 본질, 좌파 세력의 역사와 전략 전술, 문정권의 대한민국 허물기, 반대세의 비밀과 백신 프레임, 잠자는 국민 깨우기. 이런 내용으로 300명의 구국 지도자를 훈련하기 위해서 아카데미 과정을 진행했다라는 걸 여기 스카이데일리에서 홍보를 해줬습니다. 이 국정원과 뭔가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예? 강의는 구국제자 훈련원장 겸 공직가치문화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이희천, 예, 경북대 법대 외교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이 원장, 예, 뭐 이런 사람들이, 그죠? 저서가 뭐냐? 6.25 동란과 트로이 몽바, 종북 세력의 위기와 대한민국. 이걸 스카이데일리에서 홍보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이제 300명씩 모집을 해가지고 훈련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크리스천 투데이. 예, 기독교 세력과도 지금 연관이 있는 거죠. 예, 기독교 세력과의 연관 고리도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근현대사 체험학습 전문 강사 역사교실 3기 개강. 예,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체험학습 늘봄학교에서 강의를 할 사람들, 이 회원들을 모집을 한다라는 거야. 예? 근현대사 교육 및 현장 체험. 근현대사가 뭐겠어요? 식민지 근대화론, 이승만 건국론 이런 거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전문 강사, 역사교실 이거 안 갈 수가 없지. 시간당 4만 원 받는 이런 일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가갖고 댓글만 써주면은 바로 채용이 되는데. 자, 11월 초급 근대사 과정, 예, 여기 보면은 1890년대 개화기 조선과 선교사, 예, 대한제국 멸망사, 일제식민지 독립운동사, 해방기 건국 전후사를 배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내용들이 식민지 근대화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 6.25 남침 전쟁사, 6.25 동란의 군인과 민간인, 이승만의 국가 재건기, 박정희의 국가 도약기, 70년대 한강의 기정 경제 발전기, 북한의 대남 전력과 도발사, 박정희 대통령 기정관 도성관 탐방, 자유시민의 의무와 책임을 주제로 토론 시간도 갖는다. 단계별 10만원, 총 30만원 내면은 자격증 주는 거예요. 시간당 4만원씩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지. 결국 돈으로 댓글 부대를 육성하고 있었다라는 게, 자, 이 리박스쿨의 활동 내용만 보더라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썸네일의 제목을 리박게이트라고 이렇게 달았는데, 이게 지금 예, 그냥 댓글 공작한 문제로 우리가 치부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이 리박스쿨에서 육성한 구국 지도자? 예? 구국 지도자들이 초등학교에 잠입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뇌를 썩게 만들고 있어. 초등학생부터 지금 세뇌 교육을 시키고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이재명 후보도 얘기를 했는데, 내란 세력은 뿌리까지, 잔뿌리까지 다 드러내야 된다. 잔뿌리가 더 위험합니다. 저도 이제 여기서 가평에서 잡초 제거 같은 거 많이 하게 되는데, 뿌리까지 완전히 드러내지 않으면은요, 시간이 지나면 잡초는 또 싹을 틔우고 언제 잡초 제거를 했냐는 듯이 다시 솟아 올라와요. 밑바닥에 숨어있는 잔뿌리가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까지 추적을 해갖고 반드시, 이건 대선 이후라도 예, 내란 특검을 통해서 이런 이제 공작팀이 운영이 되고 우리 아이들의 정신세계까지 장악을 하려는, 예, 이런 극우 보수 세력들의 공작과 음모를 끝까지 파헤쳐야 된다.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